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진로진학통합센터 파견교사 김창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대입 준비를 위해 고등학교 1학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본 영상은 2차 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번 첫 챕터에서는 28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현재 고1 학생들에게 내신과 수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28학년도 대입 방향성은 어떠한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2028 대입에서의 변경사항부터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이에 맞춰 다음 챕터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크게 내신과 수능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신에서는 내신 5등급제, 변화된 교과목 체계를, 수능에서는 통합형 수능과 출제 범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할 때면 여러분들은 이미 학교에서 1차 고사, 즉 1학기 중간고사를 치렀을 것입니다. 그럼 1차 고사 결과는 어떻게 등급으로 나올지 궁금할 수 있겠는데요. 보다시피 과거 선배들처럼 9등급제에서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4, 7, 12%로 구간별 비율이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며 나왔지만 5등급제에서는 구간별 비율이 커졌습니다. 당연히 이는 등급 구분, 9구간이었던 것이 5구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봐야 할 것은 과거 1등급이 4%, 2등급이 7%였던 시절과 다르게 여러분들의 1등급은 10%입니다. 이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여러 과목들의 등급, 정량화된 수치만으로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는 여건이 축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현상은 등급이 뒤로 갈수록 더욱 커집니다. 5등급제에서의 2등급은 과거 9등급제에서의 3등급 인원을 전부 포함하고 4등급 인원마저도 차지할 만큼 많습니다. 내신 등급 이야기는 이쯤하고 또 다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배우게 될 과목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1학년인 여러분들은 공통 과목을 배울 것이기에, 그리고 이전 교육과정에서의 과목 체계를 배운 적이 없기에 크게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째, 우선 일부 과목, 그러니까 여행지리, 과학의 역사와 문화와 같은 9개의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과 예술, 체육, 교양 과목을 제외하고는 전 과목이 상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라는 말이 어렵다면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대평가는 집단 내에서 얼마나 잘했는가를 보기 위한 평가 방식입니다. 아까 5등급제에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점수를 합한 과목의 점수를 통해 산출된 등급을 각 과목의 단위수, 그러니까 현재 1학년부터는 학점을 고려하여 여러분들의 내신 등급이 나올 텐데, 대학이 나름대로의 산출식을 통해 환산 점수로 비교할 수 있는 수치로 바꿉니다. 이것은 전국 단위 지원자들 사이에 등수를 매기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절대평가는 타인과의 비교가 중점이 아닙니다. 집단의 성취도와는 별개로 각 교과목에는 학기 내 교과 수업에서 배워야 할 역량이 교육과정 성취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모두 잘 배웠다면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통과할 수 있는 평가 방식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등급별 구간의 비율이 크게 늘었음에도 과거에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만 상대평가,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이루어졌지만 올해 1학년부터는 대다수의 과목들이 상대평가 범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잠깐, 학생들 중 나는 비교당하는 것이 기분 나쁘니까 2학년, 3학년 때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만 이수해야지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또한 과목 분류는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이 분류 체계는 공통에서 융합 선택으로 나아갈수록 깊이가 깊어진다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및 융합 선택 과목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더욱 살리기 위한 조치로 보면 됩니다. 이에 맞춰 학생들은 자신의 희망 진로, 관심 분야를 적극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과목 선택 계획을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기는 많이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에 대한 세세한 설명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입 전형 자료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참고하는 서류입니다.
아직은 확인을 못 해봤겠지만 그리고 첫 학기가 마무리되기 전이기 때문에 보려고 해도 볼 수 있는 게 없겠지만 학교생활기록부라는 서류의 모든 내용이 대학에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부터 대학 측에 제공되는 생기부의 항목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축소되었고 여러분 선배들을 끊임없는 고뇌에 빠뜨렸던 자기소개서도 없어졌기에 대학들은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추가된 제공사항은 현재 고1 학생들부터는 지원자들을 좀 더 꼼꼼하게 보고자 하는 용도의 정보들을 대학이 제공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내신에서의 변경사항밖에 확인을 못했는데 벌써 내용이 많이 길죠? 하지만 아직 수능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이 변경사항을 잘 모르면 뒤에 나올 이야기를 할 밑바탕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8학년도 수능, 즉 2027년 여러분들이 응시할 수능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먼저 언급할 것은 영역별 평가 방식입니다. 과거와 동일하게 국어, 수학, 탐구는 응시자들 간 비교가 가능한 상대평가로 영어와 한국사는 일정 점수 구간에 따라 등급이 산출되는 절대평가로 시험을 치릅니다. 참고로 영어의 1에서 9등급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은 1등급, 그 뒤로 10점 간격으로 한 개 등급씩 낮아집니다. 한국사는 5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 1등급, 그 뒤로 5점 간격으로 한 개 등급씩 낮아집니다. 선택 과목은 폐지되어 문이과 통합형 수능을 치릅니다. 과거 국어, 수학, 탐구에 존재했던 많은 선택 과목들은 본인이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표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라는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표준 점수 자체가 여러 과목들 원점수의 상대적인 서열을 의미하여 표준화 과정을 통해 난도가 높은 과목을 응시한 학생들의 원점수와 난도가 낮은 과목의 동일 원점수를 변별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역설적으로 난도가 낮은 과목의 만점자가 난도가 높은 과목의 한 개 틀린 학생보다 표준 점수가 낮게 산출됨으로써 희망 진로 또는 계열에 따라 과목을 이수하고 수능 시험을 응시했을 뿐인데 상대평가인 수능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나왔던 것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통합형 수능의 연장선으로 출제 범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 인문계열 학생들은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탐구에서 사회탐구 영역을 응시하였고 자연계열 학생들은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탐구에서 과학탐구 영역을 응시하였습니다. 이제 국어, 수학, 탐구는 선택 과목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수학의 범위가 과거 인문계열 학생들이 응시했던 확률과 통계까지로 정해졌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교과목명으로 말씀드리면 공통수학부터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입니다. 여기서 미적분원은 과거 수투까지의 내용으로 자연계열 선배들이 주로 응시했던 미적분과 기하는 심화수학이라는 이름으로 수능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 논의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학교 수업에서 2학년과 3학년 때 본인이 희망하는 사회 및 과학교과 선택 과목을 이수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수능에서는 1학년 때 배운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으로 응시합니다. 또한 이 두 과목은 모두 응시해야 하고요. 사회과학 탐구 과목의 선택 과목이 없어지면서 문항수와 시험 시간도 바뀌었습니다. 과목당 문항수가 증가하였으니 당연히 응시 시간도 증가했겠죠. 화면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과거 문항당 배정된 점수가 2점, 3점 두 가지였다면 이제는 1.5점, 2점, 2.5점으로 세분화되어 응시자 간 변별력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과거 매년 수능에서는 사전에 선택한 탐구 과목의 문항 기입이나 먼저 응시한 시험지를 여러 과목 시험지를 사이에서 분리하고 시간에 맞추어 꺼내는 등의 동작을 잘못하여 부정행위 처리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답안지도 분리 운영되고 그럴 일이 없어졌으니 이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짧지만 긴 시간 동안 2028 대입 개편 확정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이 학교에서 보인 성과로 대학은 지원자를 어떻게 선발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담임선생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 등급으로 땡땡 대학을 갈 수 있나요? 제 학교생활 기록부는 땡땡 대학에서 땡땡 대학 종합전형에서 좋게 보여질까요? 혹은 선생님, 제 모의고사 성적이 이러한데 정시로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저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지는 않아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전형과 평가 요소를 알아야 그에 맞춰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시라고 생각하면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 실기전형을 말하고 정시라고 생각하면 수능을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한때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과거 학생들이 생각하던 전형별 특징을 묘사하면 이렇습니다.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묶어 학생부 위주전형이라고 하는데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 등급으로 줄을 세워 선발하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에 지원하려면 수능에서 전략적으로 몇 개 과목만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등급을 얻어야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를 열심히 하고 면접 전형까지 있는 대학은 수능 전후로 면접고사를 치르기에 한 달가량의 시간을 학교생활기록부 숙지에 쏟았습니다. 물론 서류 기반 면접의 경우에만 말이지만요. 논술과 실기전형은 본인의 내신 등급과 학교생활기록부를 모르고 있는데 정신없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원하는 대학을 가기에는 학생부 위주전형 준비하기에는 늦었다라고 판단되니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고3에 들어서 급하게 준비하는 전형이었죠. 그리고 이마저도 쉽지 않다라고 여기는 친구들은 정시 파이터가 되어 대학과 최후의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는 학생들이 준비한 전형이었습니다. 물론 각 전형별 소개는 잠깐 영상을 보다가 지쳤을 것 같은 분들을 위한 농담이었고요. 진심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각 전형을 준비하는 전국의 수험생들을 저는 항상 응원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위와 같은 자세로 더 이상 대입을 준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마저도 모든 대학의 대입 전형이 뒤에서 말할 내용에 해당되느냐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현재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럴 것이며 여러분들이 고3 학생이 되어 있을 27학년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전형은 개별 대학마다 차이가 존재하며 선도적으로 변화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뒤늦게 변화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린다는 점 미리 참고 바랍니다. 대입 전형에는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고 이번 챕터의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내신과 수능 체계가 바뀌어 대학이 고교로부터 받는 학생들의 데이터가 달라진다면 대입 전형도 변합니다. 또한 해마다 학생 수가 달라지고 대학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학생 선발 과정에서 변별력과 타당성을 얻고자 합니다. 이에 변화되는 양상을 짧게 묘사하면 전형 간 차이가 모호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학생부 교과전형에서의 정성평가 반영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극적인 변화 양상을 보여주려고 한양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학교에 따라 출결이나 봉사부터 교과목 이수 현황을 보거나 더 나아가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학교생활기록부의 전반적인 영역을 보기까지 그 범위는 다를 수 있지만 많은 수도권 대학들과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이 이미 정성평가 요소를 반영하고 있고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부 교과전형이라고 해서 내신 등급만 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시전형도 수능만 잘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화면의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는 2025학년도 정시에서 이미 교과 성적을 반영하였습니다. 분명 정시는 학교 내신 등급과 학교 생활기록부가 좋지 않아도 수능만 잘 보면 갈 수 있었다고 믿었는데요. 수시에서의 정성평가, 정시에서의 내신과 정성평가 반영 대학들을 모두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 이번엔 2026학년도 서울대학교 전형을 확인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미 학생부 교과전형이 수시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균형 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이고 비록 정성평가가 들어가더라도 영향력은 내신이 더 높은 편인데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 전형이 종합전형이며 정시에서는 당연히 교과평가가 40% 있습니다. 교과평가는 지원자의 교과목 이수 현황과 학업 성적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 내용을 참고합니다. 종합전형의 느낌이 없지 않죠? 숫자만 보고 뽑지 않겠다라는 서울대학교의 입학처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더불어 서울대학교는 2028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주요 사항안을 통해 수시 및 정시에서 역량 중심 평가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까지 꽤 구체적으로 밝힌 상태이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챕터의 마지막 서류평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서울대학교가 역량 중심 평가 체제를 밝혔지만 일단 이 영상에서는 현재 두루 쓰이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용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어와 항목별 분류 내용은 대학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업 역량은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대학 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을, 진로 역량은 자신의 진로와 전공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를, 공동체 역량은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에 관한 부분을 다룹니다. 위 내용들을 학교생활 기록부, 즉 대입전형 자료의 어떤 부분에서 확인하는지 묻는 학생들도 있고, 또는 위 세 가지 역량 중 어떤 역량이 1순위인지를 물어보는 학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고1 학생들이 된 여러분들께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하니 땡땡 역량은 가볍게 생각해도 된다 라고 말하기는 참 난해합니다. 대학이 서류평가를 통해 지원자들을 선발하고자 할 때 어딘가 특정 역량이 부족한 학생은 선발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제 개인적인 교육적 가치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들을 간단히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생기부 속 과목별 등급과 교사의 기록은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에서 요구하는 공부하는 힘을 보여주었는지, 둘째로는 학교생활기록부라는 서류 속에서 학생이 진심으로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분야 및 전공을 위해 관심을 표현해 왔는지, 마지막으로 학교생활 중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면을 보여주었는지를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위 내용을 충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 고1 학생들이 수월한 대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